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찬 한 주 저희 필리핀 투데이와 함께 시작하시죠. 필리핀 교민분들을 위한 최신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도간에도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 보면서 우리 교민 사회에 좀 중요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번 주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오른다고요? 이게 보통 월요일 오전에 나오는데 금요일 오후에 미리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좀 이례적이었죠. 그만큼 인상폭이 좀 클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오늘 이제 최종 발표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유종에 따라서 리터당 최대한 5페소 그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5페소요? 와,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한 2.50페소에서 3.20페소 사이, 그리고 경유는 더 커서 4.30에서 4.80페소 정도고요. 등유도 4.25에서 4.40페소 정도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야, 경유는 거의 5페소 가까이 오르네요. 이거 뭐 왜 이렇게 갑자기 뛰는 거죠? 역시 국제유가 때문인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그 최근에 페소 환율도 문제예요. 달러 대비 57페소 선까지 오르면서 페소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수입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지,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 오르지, 이거 정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네요. 교민분들 생활비 부담이 확 늘겠어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그 정부 차원에서 유류 보조금 지원 같은 거 미리 좀 중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지각 걱정이 커지는 소식도 있었지만 다행히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학생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마닐라 주요 전철 노선에 학생 할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교통부 DOTR 발표를 보면요. LRT1, LRT2, 그리고 MRT3 이 세 노선의 학생 요금 할인이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올랐습니다. 와, 50%요? 거의 반값이네요.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바로 적용됐어요. 아, 벌써요? 이게 마르코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던데요. 네, 신학기를 맞아서 학생들하고 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모든 학생이 대상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참 좋네요. 그렇죠. 다만 할인을 받으려면 아직은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유효한 학생증이나 재학 증명서를 보여주고요. 일회용 승차권, 그 싱글 저니 티켓, SJT라고 하죠. 이걸 구매해야 합니다. 아, 일회용 승차권만요? 그럼 충전식 교통카드인 비프카드로는 아직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비프카드 시스템에는 이 50% 할인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니까요.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교통부에서는 몇 달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50% 할인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학생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 할인율도 5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어르신들께도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교민 사업주분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는 그 증명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급여를 줬다는 걸 증명할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아,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건 자체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1998년에요. 필리핀 항공 조종사들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해고된 조종사 49분이 2001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 해고된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한 건가요? 밀린 임금이랑 수당 달라 이런 요구였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급여 대장 같은 서류를 내면서 우리는 이미 다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회사는 줬다고 하고 직원들은 못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법원은 판단은 어땠나요? 법원은 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소법원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계속 일관되게 판단했어요. 단순히 급여 대장이나 명부,
이런 서류만 가지고는 실제 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특히 이제 은행을 통해서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내역을 은행에 전달했다는 증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은행이 그 요청을 접수했다는 증빙. 예를 들면 은행 직인이 찍힌 영수증 같은 거요. 그런 것까지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는 보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접수했다는 확인까지 받아둬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나는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근로자가 확실히 받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고용주가 갖춰야 한다는 의미죠. 이건 정말 교민 사업주 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야겠네요. 급여 명세서에 직원 서명을 꼭 받는다거나 아니면 은행 이체 확인증 같은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필리핀 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교민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필리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가 좀 다뤄주었으면 하는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